여러분 안녕하세요. 르나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사실 선생님 지난번에는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선생님도 시골에 갔다 왔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스킵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먹고 쉬고 재밌게 놀던 명절 우리 한가위가 끝이 나고요. 이제는 정말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너희들이 이 추석 연휴 끝나고 중간고사가 지금 며칠 안 남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알기로는 보통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말이면 다 중간고사 시작한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재밌게 우리 친척들과 명절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일상에 복귀하려고 하니까 아뿔싸 정말 시험이 몇 주 안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통 지금 보름에서 한 3주 정도 가량 이제 시험이 남아 있는데요. 혹시나 아직까지도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생각이 안 드는 친구들은 그거는 좀 문제야. 진짜로 사실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는 시작해야 맞는 것이고, 내가 지금 3주밖에 안 남았다 또는 이제 보름 조금 넘게 남았다라고 한다면 되게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거든. 근데 아직도 좀 태평한 친구들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제 너희들이 추석 잘 지내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등교에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시험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일요일 저녁부터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월요일부터 여러분 바로 열심히 이 영상 보시고 공부하라고요. 여러분 일단 그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트 필기입니다. 여러분. 노트가 없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사실 선생님은 정말 상상이 잘 가지 않아. 이 나만의 노트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 이거 뭐야 색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너무 이게 벌써 10년이 된 노트야. 그래서 막 변색이 됐어. 그래서 이거 뭐야 선생님 화질 이상해요 그래픽 이상해요가 아니라 색깔이 그냥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색깔이 그냥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공책을 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 일단 노트 필기 다 하시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해주신 그런 노트 필기와 나만의 노트는 당연히 다른 공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는 과목마다 공책이 따로 있죠. 그거는 학교에서 쓰는 것이고 내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나만의 공책이 있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각 과목마다 다 공책을 따로따로 하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 낱개로 있으면 안 가져오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한 뭉탱이로 갖고 있어야 내가 이 노트 이 한 권으로 중간고사 만점 받는다 이런 게 딱 생기지. 노트 여러 가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별로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이런 스프링 노트에다가 각 이렇게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지.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 것들. 이렇게 페이지 수 넘기는 게 가능한 보통 스프링 노트 같은 경우는 4개 정도의 그런 챕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하나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노트 필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노트 필기를 해야 되냐? 일단 여러분 영어뿐만 아니라 오늘 전 과목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특히 국어도 마찬가지고 사회, 과학 그리고 암기 과목에 다 지금 통용이 되는 얘기인데 모든 개념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실제로 정리를 한 거거든. 학창시절 때 지금 사회에 대해서 이건 사회네요. 지금 보니까 탐구 대상으로서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 문제집에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우리 엠베시든 선생님이 교환해 주실 수도 있고 요약노트 같은 건.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말 그대로 참고용인 것이지 나만의 노트가 아니잖아 얘들아. 나만의 노트를 무조건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왜 해야 되냐?
하면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아무리 이거를 보는 것과 이거를 계속 교재를 보는 것과 내 손으로 적는 것은요,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다르고 또 자극되는 게 다르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주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너희들 손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할 때, 처음에 개념을 정리할 때 문제집에 있는 그대로를 뺏겨 쓰는 것이 아니야. 그건 빽빽이지. 그게 무슨 공부야. 일단 문제집에 있는 걸로 여러분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정리한 것을 나름대로 나의 정리를 여기다가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해한 바를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집에서 이렇게 본 것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정리가 다시 한번 잘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이게 슬쩍 보면 알겠지만은 다 그냥 검정색으로 하지 않았죠, 여러분. 다 검정색으로 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빨간색도 하고 노란색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화려하게 펜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잘 보이기 위해서, 가독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요, 여러분이 조금 펜으로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처음 정리할 때는 무조건 다 검정 펜으로 하세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제집을 풀다가 이러한 개념이 있었구나. 근데 이러한 개념이 내 노트에는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 그러면은 거기에 계속 밑에다 또 정리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검정색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들, 추가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색깔 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필기 샤프나 연필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왜? 번져버려. 뭐 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기 싫으면 안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 보기 싫으면 안 봐. 안 그래도 보기 싫은데 공부라고 하는 것이 좀 깔끔하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나만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정리만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요, 이때 내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것만으로도 내 머릿속에 암기가 엄청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막 다 정리했잖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또 필요하냐?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겠죠.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푸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학교 시험이 일주일 전으로 다가오게 되면 기출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학습마당, 뭐 학생마당, 뭐 이런 데에다가 기출문제 최소 3년에서 4개년 정도는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선생님이 또 특정 상호명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땡보닷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그잼 땡유 뭐 이런 상호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출문제, 문제은행들이 있는 그런 기출문제들만 다 모아둔 홈페이지가 있거든. 거기서 물론 거기는 무료는 아니야. 유료기는 한데 한 10,000원 정도만 충전해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뽑을 수 있거든. 문제는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여러분 좋습니다. 내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분명히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이 모르는 게 나와. 그리고 계속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이, 그리고 우리 학교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옆에 동네 학교들에서 같은 출판사인 학교들 있잖아. 범위 똑같은 그런 시험지도 다 뽑아가지고 풀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많지? 라고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범위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응용해서 문제를 낸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이제는 어떤 지경이 딱 떠오르냐면 올해 우리 학교에서 어떤 시험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마음속에서 그려지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를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 그리고 진짜 내가 딱 학교 시험을 푸는데 그 문제가 나오면 옳거니 왔구나, 나올 게 나왔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문제 다 풀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다음에 틀렸네. 그래서 이거 2번이구나. 오케이. 하고서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도 다 보기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뭐 이것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아니면 뭐 이 글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법상 틀린 번호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5가지의 보기 중에서 틀린 거를 고르라 그래. 그럼 얘들아 2번이 정답이라고 해보자. 그 2번은 틀렸지. 그러면요 1번, 3번, 4번, 5번이 이 글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또는 이 설명에 대해서 맞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이 1, 3, 4, 5를 그렇구나 하고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1, 3, 4, 5번을요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정말 뭐 되게 많은데 뭐 그냥 뭐 몇 가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국어를 정리했던 건데 3위인곡 뭐 이런 고전 문학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었어. 그러면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특징, 뭐 3단 구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적어놨잖아. 그러면 이거는 개념에 대한 것만 딱 적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는 문제를 풀 때는 이 3인곡에 대해서 뭐 틀린 설명은 하면서 1, 2, 3, 4, 5번이 나왔어. 그럼 1번이 틀렸으면 2, 3, 4, 5번에 대한 거는 3인곡에 대해서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2, 3, 4, 5번을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또 문제 풀 때 또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빽빽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다 적어놓고 나면요 그것들은 언제 외울까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그건 언제 배우는 거냐면 시험 전날 배우시면 돼요. 그렇잖아. 미리미리 안 외워도 돼. 미리미리 나만의 노트에 다 정리를 해놓는 것이고 그 작업을 계속 다 해놓고 나면요 시험 전날에는 오히려 너무 편해. 시험 전날에는 그때부터는 외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외우는 거 금방 외우거든. 왜냐면 이거를 뭐 어떤 뭐 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문제집을 따로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정리했잖아요. 내 손으로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시험 전 한 달 전부터 모든 계획표를 쭉쭉쭉 짜가지고 전 과목을 다 공부를 했어. 근데 사실 선생님도 그 음미체 있잖아. 음악, 미술, 체육 또는 뭐 기술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뭐 그런 비주요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했어요, 여러분. 뭐 체육 뭐 이런 거 굳이. 아니 왜냐면 뭐 정리를 해두면 좋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정리가 많이 필요한 그런 과목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시험 직전 일주일 전에 얘들아 책펴 얘들아 여기 밑줄 쳐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별표 쳐 그래 이거 중요한 거 알지? 하면서 이렇게 넘겨주시나 그때 다 체크 해가지고 그거는 시험 직전에 딱 외우고 가면요 그럼 무조건 뭐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거든. 그래서 한 달 동안은요 주요 과목을 하시는 겁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5가지를 한 달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노트에 모든 개념이 쭉 정리되어 있고 내가 문제 풀던 것도 내가 보기에 있는 설명들까지 쫙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험 직전 일주일 전에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다 여기 중요해 여기 연관 패턴하면서 다 중요한 것들 뽑아주시잖아요. 그것들 교과서에서 다 필기를 해놨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이 노트에 다 정리를 해놓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된다? 그 직전 날 이것만 암기를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만의 노트가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예요. 물론 전 과목 다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 뭐 영어 수학 말고도 뭐 이제 뭐 국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뭐 종합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너희들이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요 엠베스트 인강만 듣든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시든 뭐 어떤 공부 방법을 떠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루트로 공부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나만의 노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기본적으로 평균 94점 이상은 나옵니다. 평균 94점이면요, 보통 우리 반에서는 1, 2등 안에 들 거고, 전교에서는 보통 10등에서 한 15등 안에 드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전교권에서 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뭐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다 좋은 데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공책을 선정하실 때 또 하나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공책은 여러분 무조건 스프링 공책으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이렇게 접어서 하는 그 공책 하지 마세요. 스프링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딱딱딱딱 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단절을 딱 나눠서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넘기기도 편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학교에서 쓰는 일반적인 공책 같은 경우는 별로 좀 뭐랄까, 갖고 다니기 별로 편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넘기기도 편치 않고. 선생님은 스프링 노트를 강력 추천을 하고요. 물론 이 스프링 노트 같은 경우도 막 4,000원, 5,000원짜리 엄청 두꺼운 거 있는데, 이 스프링 노트 같은 경우는 시험 때마다 바꿀 거거든. 중간고사 때는 이 스프링 노트 쓸 거고, 다음 기말고사 때 다른 스프링 노트 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학년이 되면 다른 스프링 노트 쓸 거고, 이거는 딱 그 시험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두꺼운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 3,000원 정도? 3,000원, 3,500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두께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나만의 노트가 없었던 친구들, 학원용 말고 학교용 말고 진짜 내가 정리하는 그 스프링 노트가 없었던 친구들, 전 과목에 모든 정리하는 공책이 없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꼭 이번에 장만하세요. 물론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스프링 노트에 정리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 왜냐면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본문 암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머를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처음 개념을 공부할 때는 개념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계속해서 응용되는 심화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쭉 풀어보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수 같은 경우는 처음 개념 같은 경우는 보통 학원 선생님들이 만져주시잖아.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야. 인강으로서 지금 너희들도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이잖아.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다 학원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는 거, 영어 수학은 진짜 중요하잖아. 그리고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강의 들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정말 일단 암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영어 항상 암기하라고 했었던 그 부분들 있잖아. 암기 필요합니다. 수학도 수학 공식 암기 필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평가 문제집에 여러분 문제 몇 개 있다고 그것만 믿어. 평가 문제집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분 문제집 사셔서 다 푸셔도 괜찮고, 그게 여러분 이제 뭐 문제집 한 권에 10,000원씩 되니까 좀 비싸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선생님은 기출 문제 은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땡보닷컴 이그잼 땡유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에서 오히려 10,000원, 20,000원 충전해서 전 과목 쭉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계속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영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스프링 노트가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주요 과목 같은 경우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암기 과목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진짜 조금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또 20분이 다 돼가고 있어. 어떡하지? 선생님 금 마무리할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선생님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렇게 공책 정리하는 것만 좀 얘기를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영어 관련해서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역사 관련해서도 연표 정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선생님이 급하게 줄이도록 하고요. 정말 시험 얼마 안 남아서 너희들 마음 많이 싱숭생숭할 텐데, 추석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한테 전속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때입니다. 공부하세요.